막상 이제 유니콘처럼 되는 거지. 본 적이 없는 40년짜리 야, 너 그거 들어봤어? 40년짜리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대. 근데 팔지는 못해.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2021년 예산안을 통해서 40년 이상 모기지 공급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투자기관 수요, 장기채 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기지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장증권을 발행해서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미국에서도 이미 실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플랫 40이라는 40년 기한의 모기지가 출시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장기 모기지가 30년짜리인데 이마저도 연간 규모가 100억 원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채권도 장기물이 많아서 40~50년 모기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국채도 30년짜리 발행이 잘 안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시작으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만기 MBS만 발행해 왔는데 올해 30년 만기 MBS를 100억 원 발행을 했고요. 앞으로 정착되면 모기지론 만기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자, 그러나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MBS 40년물에 대한 장기 투자 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또 40년 이상 모기지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주거 취약 계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임대주택 공급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모기지 정책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가격 3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2억 1천만 원 대출 LTV 70% 적용을 받았을 때 월 상환액이 70만 2천 원이었는데요. 현재 월 평균 71만 원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보다 저렴한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기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장기 모기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향 전환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 주택 구입을 도와주겠다는 건지 지금 사라는 건지 아니면 청약시장이 부족하니까 청약시장의 수요를 이쪽으로 돌려보겠다는 건지 그 의도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과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에 유명한 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영상 중에 걸스데이의 유라랑 미나라는 멤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이 유라의 발에 미나가 걸려가지고 화닥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유라의 춤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어. 하체는 춤을 추고 있는데 상체는 넘어지니까 걱정돼서 괜찮아요. 하체는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제목이 그 짤이 자본주의 하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춤을 추는데 위는 괜찮아 이러고 춤을 추고 있는 거지. 굉장히 유명한 짤이거든요. 이게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이게 대출은 막아야 되는데 40년 해줄까? 지금 LTV 자르고 DTI, DSR 등등 해가지고 다 자르고 지금 대출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뭐 40년 하면 결국 뭐냐면 똑같이 1억을 빌리는데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2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3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4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아예 10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당연히 같은 금액을 먼 기간 동안 나눠서 갚으려 하면 매달 납부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적으니까 적죠. 사실 차주들 입장에서는 만기를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규모가 커질 수 있죠. 또는 그렇죠. 같은 금액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주니까 부담이 줄죠. 그래서 당연히 차주 입장에서 좀 더 많은 대출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긴 한데
정책이긴 한데 지금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심지어 신용대출 이런 것도 못하게 이거랑은 완전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체란 거에 비슷한 얘기지. 이겠다. 네. 근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소득 수준에 비해서 저는 주택 가격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모기지. 그러니까 논의는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 모레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어. 지금은 되게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뭐 당장 대출 규제 그러니까 어떤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도 하고 이런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40년 이걸 들이밀면서 이 돈 갖다 쓰세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저성장, 주택가격도 안정세로 가는 시점이 오고 그런다고 하면 사실 임대주택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택을 소유해서 자기 집을 소유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내가 직접 소유권 얼마나 위대해요. 물건을 직접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엄청 좋은 거잖아. 좋은 거죠. 왜 국가가 세입자로 국민을 종속시켜서 임대주택 임차인을 국가의 꼬봉으로 만들어. 저는 소유 중요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서도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참여자들 긴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MBS들을 발행을 해서 이런 상품이 나오면 할 수 있게끔 기관들에 이런 게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 그걸 갖다가 쓸지 안 쓸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자본주의 하체지만 길게 보면 논의는 해서 이렇게 좀 긴 안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논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의미는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성장 국가로 가는 거야. 미국이나 해외의 어떤 국가들은 이제 있는데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렇게 정체된다고 보면 이런 상품들도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비슷한 약간 반대로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 영모기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 같은 거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뭐야?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 다 해지율이 엄청 높아. 왜냐면 주택연금 가입할 때 예상했던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 5억이었는데 지금 집값이 10억 된 거야. 그 5억 기준으로 해서 그거 나눠 찹바라라 해서 위약금 내고 갚고 그냥 해지해 버리는 거야. 이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에 또 반대되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에 대한 흐름이긴 하지만 또 이거랑은 상관없네. 아무튼 그런 이슈도 있더라. 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사실 미국하고 일본 예를 드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일종의 기축통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볼 때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이 정도 받쳐줘야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먼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집값은 올라가는데 돈 없는 사람들의 소외감 이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생각이지 않나? 아니, 이런 생각도 좀 들고. LTV 70%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무주택자는 가능한 게 있구나. 맞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기존 주택을 사는 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당첨은 안 뭐 돼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매수세를 죽이기 위해서 대출 조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이 매수세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또 역행하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그거예요. 저 그렇다고 합시다. 도대체 어느 주택을 어디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LTV를 70%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규 주택 아니라 재고 주택을 살 때도 네. 이런 걸 이제 주면 늘어나는데 사실 지금 시점 이런 어떤 폭발하는 이런 장에서는 도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놨다가 나중에 써먹든가 그러니까 막상 이제 유니콘처럼 되는 거지. 본 적이 없는 40년짜리 야 너 그거 들어봤어? 40년짜리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 네. 상품이 있대. 근데 팔지는 못해. 약관상에 있는. 그렇지. 근데 경험상 또 그렇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40년짜리 풀어줘도
아무도 부동산을 사려고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출 이거 제가 금리 좀 높은 거 쓰고 있었는데 높은 게 아니라 제가 받을 땐 최저금리였는데 금리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금리 갈아타게끔 뭐 상품들 줬었거든요. 저거 물론 지금 금리로 따지면 이제 다시 고정금리였어. 고정금리여서 지금 금리 따지면 이제 높아. 왜냐면 지금 금리가 하도 많이 빠져서.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나는 앞으로 매달 이 정도의 금액만 내면 앞으로 20년간 이 돈만 내면 이 집은 온전히 내 거가 된다. 어떤 이런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딱 100 제가 원금이자 포함해서 130, 140 정도 내거든요. 그거 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돈만 계속 내면서 이제 몇 년 냈더니 이제 그 화장실은 내 거. 자꾸 이제 조금 더 내면 주방에 요만큼은 내 거. 이제 이렇게 되는 은행과 이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쨌거나 굉장히 도움을 받는 수요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노력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기회가? 임대 말고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